저희들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러 온 지원 인력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좋아요 하나하나, 조회수 하나하나가 정말로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녀가신 흔적 남겨주신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영상 보신 분도 댓글 아직 안 남기셨다면 네,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괜찮습니다. 꼭 흔적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음파군 수해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이 배고픔에 못 이겨 민가 음식점들을 습격하는 사건을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꼭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데일리 NK가 오늘 오전 8시에 지금 이 기사를 올렸는데요. 이 기사 제목이 바로 음파군 수해 현장 동원된 군인들 배고픔에 민가 음식점 습격라고 했고, 세멘트, 목재 등 건설 자재를 빼돌려 사달라 요구하기도 주민들 피해 막심하지만 대책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지금 제가 이 기사 하나만 다룰 게 아니라 이 기사하고 비교된 기사 2개를 다룰 겁니다. 똑같은 데일리 NK 기사인데 여기에서 좀 기사를 쓰신 분들도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쓰셨겠지만 뭔가는 제대로 팩트가 지금 끌어나오지 않았고 이 기사만 봤을 때 상당한 많은 오해를 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영상 끝까지 꼭 좀 봐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평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는 북한 김정은이 지시로 수해 지역인 항해북도 음파군에 동원돼서 집짓기에 나선 군인들이 민가에서 도둑질을 하고 강탈해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해북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 NK에 수해가 발생한 음파군에 원수님의 지시로 많은 군인들이 투하됐는데 이들은 피해 복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때 대한 지시를 망각하고 도둑질과 강탈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수해 지역인 음파군에는 지난 9일 이후 피해 복구 및 주택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가 연이어 도착을 했고 도로 복구와 제방 보수, 지대 정리 작업에 투입된 뒤 최근에는 음파군의 주택 건설에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짓기에 나선 군인들은 현재 주민지대와 가까운 곳에서 숙식하고 있는데 이들은 걸핏하면 주민지대에 내려와 민가를 습격하거나 도와달라고 애원하다 도움을 안 주면 위협하고 음식점에 쳐들어와 무조건 음식을 달라고 해 외상으로 먹기도 하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행동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몰래 빼돌린 건설 자재들을 빵이나 술, 담배 등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앞서 북한 당국이 단단히 일러둔 탓에 주민들이 이를 꺼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북한 당국은 군인들이 투입된 뒤 이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주민들에게 군인들이 가져오는 세멘트나 목재, 건설 자재들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미리 단속했다는 전언입니다. 사전에 이런 포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 자재들이 다 빼돌리는 이유가 배부른 그들이 건설 자재를 왜 빼돌리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건설 자재를 빼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받았을 때 그 건설 자재, 그 건설 현장에서 나온 자재라는 것이 들통이 났을 때 그것을 받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고 파도 못 준 이유가 본인들한테 또 그만한 피해와 처벌이 다가오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군 상부층에서도 군인들에게 건설 자재들을 팔아먹는 현상들은 군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지만 배고프고 힘든 군인들은 분별 없이 덤비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얘기다. 무엇보다도 군인들은 시멘트와 같은 건설 자재들을 들고 민가에 내려가 주민들에게 이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서 받아주지 않은 주민들이 있으면 집이나 음식점 매대를 통째로 털어가 보복적인 행위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군인들 때문에 장사도 못할 위기에 처해 건설이고 뭐고 반갑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식통은 이 같은 군인들이 행패에 군 정권 기관들에도 신소가 제기돼 있으나 이들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며 군인들이 식량이나 부식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당이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의 실정에서 그럴 형편도 못되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과연 어떠한 지시나 협박으로 그게 먹힐 것 같습니까? 애초에 여기서 잘못은 군인들한테 제대로 된 식량 공급을 주면서 그들을 건설로 동원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다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는데 더 큰 부작용이 뒷부분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와 반면에 데일리 NK가 8월 10일 날 무슨 기사를 내보냈냐면 북한 곡창지대 장막 폭우 피해 속출 전국의 모금가재 떨어져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 가장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물길 제방이 터지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항해북도 웅파군에는 김정은이 다녀간 뒤 피해 복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해북도 소식통은 김정은이 직접 요해한 웅파군에는 도쪽으로 당원 돌격대 300명, 청년동맹 돌격대 500명이 급히 현장에 파견됐고 현재 도기관 기업소 근로자들도 동원되고 있다. 군의 농장원들과 읍동 이민반도 박토 처리와 방뚝공사, 농경지 복구, 살림집 터전 정리 등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군 문화회관과 여행자 숙소, 읍 여관이나 지인 살림집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 역시 군당의 지시에 따라 피해 복구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아울러 피해 지역에는 8.15 훈련소 산하 각 구분대에서 선발한 군인 280명과 기계와 장비를 갖고 내려온 7총국 25여단 2개 대대 인원이 중심이 돼 인민군대도 동원됐는데 이들은 현재 군용 방수 천막을 치고 밖에서 먹고 자면서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7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황해북도 웅파군 대청리 일대의 현장을 방문해 농장마을 800세대를 새로 건설할 것과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 전략 예비 물자를 풀어 피해 주민과 피해 복구 건설 사업에 공급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실제 서식통은 웅파군 농장마을 800세대 건설 지시와 관련 올해 겨울은 수해 지역 인민들이 뜨뜻한 새집에서 날 수 있게 한 개동 2세대짜리 국유화 농촌문화주택을 11월 10일까지 완성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인민군대와 도당원 청년동맹 돌격대가 건설하고 총책임은 내각 부총리와 항해북도 당위원장이 맡아 원수님께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북한에서는 웅파군 피해 복구 및 주택 건설을 위한 모금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서식통은 지금 웅파군의 피해만 큰 것도 아닌데 이곳을 도와야 한다고 13일까지 피해 지국 지역 물자와 건설 군인 원호 물자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전국의 인민별로 퍼치됐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모금 액수는 지역별로 다 다른데 실제로 평양시 망경대 구역은 가구당 2만원 이하 북한돈, 평안남도 개천시에는 가구당 1만원 혹은 쌀 2.5kg 세대 부담이 지어졌고 황해북도 사리온시 경우에는 가구당 15,000원씩 내거나 돈을 못 내면 현재 노력 동원을 나가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10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전날 9일 웅파군에 김정은이 예비 양곡 수송차가 도착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반기는 현지 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식통은 장군님 때 김정일 때를 장군님이라고 합니다. 장군님 때 이런 적 한 번 있었는데 원수님 때는 김정은을 원수님이라고 합니다. 원수님 때에는 처음이라 피해 지역 사람들은 감격스러워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다며
지방 사람들 속에서는 국가가 아무런 통보 없이 배급을 뭉텅 잘라먹더니 죽게 되니까 비상물자를 준다면서 배급제이던 수령님 때 시절이 좋았다는 말도 나온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이란 호칭이 나왔는데 수령님이라는 호칭이 바로 김일성을 뜻하는 거고 장군님이라는 호칭이 바로 김정일을 뜻하고 원수님이라는 호칭이 지금 현재 김정은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 아까 그 주민들에게 가서 군인들이 정말 지원물자를 안 주니까 통째로 그것을 뺏기 위해서 했던 문제 있잖아요. 이 이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는 뭔가는 주면서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하라고 하면서 도와주라는 지시에 가장 부작용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원호물자를 준 거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준 것이 피해 건설에 나간 군인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일을 합니까? 근데 이들에게 식량을 일부는 자체로 해결하고 일부만 준다 하게 되면 그 일부는 결국 그 지역 주민들한테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니네 능력껏 구해라. 지금까지 북한군 지시는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군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 왜 군인들이 거기 가서 강탈을 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발생하냐. 이 이슈가 어찌 보면 제가 북중 국경에서 특수부대와 국경경비총국의 총격 사건을 말할 때 그 지역 주둔 주민에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언급했잖아. 그 이슈하고도 연동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그 이슈하고 연동해서 보냐. 아까 이 기사에서 말했잖아요. 8.15 훈련소를 비롯해서 그리고 사리원시 청년동맹, 지금 어찌 보면 이 기사에서 오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군인들이 음식점을 털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꼭 군인들만 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기에 지금 사리원시 동원 인력이 300명, 청년동맹 인력이 200명, 500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파군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 작은 안에 지금 7천국이 들어와 있지, 8.15 훈련소 들어와 있지, 거기 원래 주둔되어 있는 8.15 훈련소 5.18여단이 주둔되어 있지, 거기에다가 지금 사리원시에서 지금 500명이 들어와.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지금 그 들어간 인력이 지금 1000명이 넘거든요. 1000명이 넘는 인력이 그 안에 원래 있던 인력까지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인력입니다. 음파군이 리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진 리들 쭉 그저 다 널어놓듯이 널어놓는 건 문제, 널어놓을 수는 있겠죠. 땅 농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옥수수가 많은 주식이고요. 벌이 없습니다. 음파군에는 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벌이 있다 하면 그게 대체로 사리원 쪽 아니면 황해남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제가 차로 많이 타고 다녀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이러한 지역의 그 마을들이 상당히 크지도 않아요. 작아요. 그들의 마을은 정말로 협소하고 그들의 생활수단이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 수준이 높은 수준도 아니에요. 차라리 황해도 저기 무슨 쌀고장, 해주 쪽이 그런 쌀고장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주둔한 군인들만 해도 이들이 솔직히 벅차요. 음파군 사람들은. 8.15 훈련소 지역, 한 개 여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여단이 8.15 훈련소뿐 아니라 무력부 또 다른 부대도 있습니다. 그 부대들만도 벅찬데 지금 이 작은 음파군 그 땅덩어리 안에 지금 1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렇게 밖으로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미 지시가 다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건설자재 가져오면 받아주지 마라. 그럼 군인들은, 건설을 들어간 군인들은 지금 이 공급에 보게 되면 구호물자 같은 경우는 피해 주민들에게 준다 했지 군인들에게 준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배고파서 야 너네 구호물자 받은 거 내 건설자재 주겠으니까 바꾸자. 누가 바꾸냐고요.
그 처벌받겠는데.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주둔하지 않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도와줬다고 해도, 도와주러 온 지원 인력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외상 음식 문제는 북한군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래입니다. 근데 이 거래가 어떨 때만 가능하냐? 그 지역 주둔 군인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주둔해 있기 때문에 돈을 제때 안 주게 되면 부대 가서 신고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럼 부대에서 대신 보상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중재를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 동원된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둔이 없는 거예요. 그래 건설이 끝나고 어느 날 훅 가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외상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아, 가기 전에 준다고. 가기 전에 주면 누가 어떻게 믿냐고. 외상에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게 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문제 자체로 해결을 하라면서 군인들에게 식량을 먼저 보장해 줬어야 되는데, 피해 복구 주민들의 식량도 식량이지만 군인들의 식량을 먼저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먼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고, 두 번째 문제는 지역 주둔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상이라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벌어지는 부작용이 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임시 동원 인력들은 일단 과제만 끝나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정을 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지역 주둔 군인들과 지역 주둔 주민들 간에 그동안에 공생하던 이 문제가 여기에서는 아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제목 자체를 군인들이 배고픔에 민가의 음식적인 습격한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어찌 보면 북한 정부의 피해자들입니다. 군인들도 주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라는 문제를 말할 때 계속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구분을 해서 보자라고 말하면서도 기사는 꼭 이런 식으로 군인들은 완전히 다 마족단 도둑질처럼 뭐 인간 피도 없고 살인마들처럼 다 둔갑을 시키는데, 군인들한테 제대로 된 공급이 됐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 이게 솔직히 군 자재를 본인들이 일을 할 때 결국은 이게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든요. 결과가 배고프기 때문에 건설 자재를 철근이라던가 세멘트, 정말 세멘트, 정말 질 좋은 이런 세멘트들만 갖고 나가서 빵 한 조각이라도 좀 달라고. 그걸 들고 나가는 군인들, 그걸 하기 위해서 걔네 일주일 못 잡니다. 그 동작 하나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기사들을 쓸 때 좀 이게 구분이 돼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10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그 지역 주민들로 한 개고, 그 안에 지시가 내리니까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갔는데 그 안에 먹을 게 없어. 한 개야. 지금 저 정도면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농작물 피해가 온 건 둘째 치고라도 그나마 멀쩡히 남아있던 농작물들까지 이 지원 인력들 다 먹어버립니다. 없어요. 내 무슨 말까지 해야 되냐면, 지금 8월이잖아요. 옥수수가 무르익을 때입니다. 옥수수 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대로 된 농작물들, 이 지역 주민들은 자기 텃밭에 있는 농작물도 아마 못 지킬 겁니다. 음식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음식점 민가 피해가 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땅에 심어서 다음에 먹을 그 식량들도 이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 지원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황당한 짓이 지금 이 시국에 지금 거기에다가 동원 인력 확 들이밀어서 완전히 일을 또 이렇게 불큰 거잖아요. 본인이 업자처럼. 지금 현재 있는 농가주택을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는 인력, 최대한 최소 인력에서 그 안에서 빨리 뭔가는 진행되게끔 구월물자를 주는 게 옳은 거지. 이렇게 온 사방 각지에 1000명이라는 인원을 거기다 쓸어요. 그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무조건 당의 결정 11월 10일까지 건설주택 마련해라. 이제 저 안에서 더 큰 피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열악한 지역들인데. 정말로 제가 그때 당시 8.15 훈련소 근무할 때도 주민들 사택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얼마나 열악한 줄 압니까? 그 기산리까지, 궁평에서 기산리까지 저희 맨날 육로로 차 잡아 타고 뭐 다니면 걸어서라도 다녔거든요. 그 걸어서 다닐 때 그 주택에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달라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물자 공급하라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사련 아니면 황해 해주 쪽 나가지 않으면 청진까지 갑니다. 전. 그 지역 안에선 전 아무런 물자 구입을 애초에 요구를 못해요. 너무 열악해서. 그런 황해도 이 음파 제일 못 살고 그런 야 진짜 그런 끔찍한 곳에 지금 지원 동원 인력이 저렇게 많이 들어갔으니 이 부작용이 그 지역 주민들 오히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연 11월까지 저 동원 인력이 어떤 현상이 나오겠는지 진짜 가장 우려되는 시점이고요. 여기에는 이런 지원 인력에 오히려 북한 당부가 오히려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이런 접십자 이런 지원 물자를 요청받아서 그 지원 물자를 받아서 이 지역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저들을 살리는 거지. 이게 전국 각지에서 내는 놈 내고 못 낸 놈 못 내고 쌀 6kg 2.5kg 못 내면 돈을 내라. 아이고 코로나 형국에 지금 더군다나 장사도 안 되고 더 살기 힘든 북한 주민들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지 생각하면 진짜 밤잠이 안 옵니다. 북한의 피해 문제 기사를 다룰 때 좀 조심히 다뤄주십시오. 독재 정권인 북한 김정은 그 김부자 독재 정권의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그 독재 정치에 내몰려서 강제로 저런 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도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들 손에 총만 쥐어져 있을 뿐이지 그들은 살인 현장에 내몰린 정말로 인간 사냥개에 불과해요. 그런 삶을 사는 군인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그 비참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기사 나올 때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데일리 NK 기사 많이 보고 정말 좋은 기사도 많고 그렇지만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 때에는 정보 중심의 비판이 되어야 되지 서민층 중심의 이런 비판이 되는 거는 뭔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지금 현재 코로나에 악재가 겹쳐서 이제는 태풍 피해까지 있은 그 수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연들 오늘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